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 아바타가, 제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티켓, 매너, 소통하는 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말로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소통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그것이 회의라는 거고요. 뭐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미팅이라는 거가 되겠죠. 미팅을 한다, 회의를 한다. 결국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지, 미팅을 할지, 그리고 안건, 주제로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그 회의의 안건이 필요하죠. 자, 사람도 다 왔어요. 자료도 있어요. 안건도 다 있어요. 이거 안건 내놓고 왜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것.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 이거를 의결이라고 하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 아니면 결정된 의견을 좋다, 나쁘다, 심의하는 것. 이게 회의의 성격입니다. 자, 미팅합시다. 이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이건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런 의견을 줬어요. 이런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결정을 내리십시다. 심의를 하십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결정을 한다. 모든 것 중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는 의결을 하는 거고. 자, 모든 거를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A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심의인 거죠. 그래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규정마다 대학의 학칙마다 다 다른데요. 위원회도 많고 무슨 뭐 회의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자막과 설명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족수가 뭔지 의결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의와 의결은 다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의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수 있는 영어 다 내보세요. 뭐 어떤 분은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포럼 지겨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컨벤션 센터에 가가지고 뭘 했는데 이벤트 했는데 컨벤션 효과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런 다 영어의 표현은 뭘까요? 하나하나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은 무조건 큰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컨벤션 센터를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회의는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대회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반 단체의 회의를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컨벤션은 뭐죠? 대통령 선거 할 때 엄청난 컨벤션에서 모여가지고 그 당원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 이게 컨벤션이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컨퍼런스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제를 하나 놓고 우리 무슨 주제 할까요? 에티켓과 매너는 신입사원에게서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다른 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신입사원의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론한다, 회의한다. 이게 컨퍼런스입니다.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 에티켓이 중요해요.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입사원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매너, 에티켓 그따위 필요 없어.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매너, 에티켓이 뭐야.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거 이거를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포럼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안건이 있어요. 자, 에티켓과 매너가 중요하다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켓과 매너는 메시지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에티켓 매너보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네,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는 세미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 강연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죠.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신입사원들한테 에티켓과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어떤 분이 그거에 에티켓과 매너에 아주 전문가가 오셔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의하든지 주제 발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세미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워크숍 정도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건 뭐냐? 에티켓과 매너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걸 막 설명했어요. 이론을 막 설명하죠. 자, 그러면 신입사원들 다 모여보세요. 에티켓과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 자 A그룹, B그룹, C그룹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자기의 경험을 말해볼 수 있고 서로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말하는 실전이 있는 그 현장에 가본다든지 그 회사에 성공한 신입사원, 에티켓 매너 하나로 성공한 신입사원의 그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것을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대부분 이런 거가 많이 있어요. 뭐 손으로 실제로 해보는 거 있잖아요. 요리가 굉장히 노약자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노약자들을 위한 요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전달이 되겠지만 진짜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 그 이론을 가지고 진짜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게 워크숍이죠. 자, 그 다음에 포럼이 됐건 심포지움이 됐건 뭐 세미나가 됐건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키워드로 등장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누군가가 주제 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갔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포럼이나 심포지움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발표가 프레젠테이션이죠. 이 프레젠테이션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발표해보면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봐 이러면 뭐부터 하기에 바빠요? PPT를 막 만들죠. PPT를 만들려면 여러분 PPT가 그림 예쁘고 영상 좋은 거 넣으면 돼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엇을 전달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강, 2강, 3강 동안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에게 에티켓과 매너는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해요. 발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다 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설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죠. 여러분의 가설은 뭡니까? 에티켓과 매너가 신입사원이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게 여러분의 가설입니다. 이거를 이 여러분의 가설이 맞다고 증명하기 위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가설을 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에티켓과 매너다. 누구에게 있어서?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자, 이게 서론에 시작해야 되겠죠. 서론이 필요하죠.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에티켓과 매너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의 의견으로 나열할 수도 있겠고 통계를 쓸 수도 있겠죠.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 방으로 매너와 에티켓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서론에 빡 때리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맨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필요하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성공한 지금 CEO들, 뭐 이사, 차장, 뭐 부장님들,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신입사원이었을 때 어떻게 에티켓과 매너를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쫙 모으는 거죠. 그래서 CEO 200명, 뭐 100명을 내가 인터뷰를 해봤다. 이 사람들하고 뭘 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에티켓과 매너가 신입사원에게 진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보여준다는 이 본론의 자료들이 뭐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은 그 수백 가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중에서 엑기스, 딱 포인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몇 가지만 픽해서 본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죠? 뭐를 위한 본론이죠? 네, 여러분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가설로 세웠던 신입사원에게 있어서는 어떤 무엇보다도 에티켓과 매너가 중요하다는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포인트, 키포인트 몇 가지를 픽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본론이죠. 자, 이걸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가설이 그래서 왜 맞는지를 결론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랬고 연구자료가 이랬고 통계는 이렇게 됐고 설령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에게서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부정적 메시지를 뭐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것인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입사원에게 에티켓과 매너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 신입사원을 맞이하는 회사나 대학이나 조직에서 가장 애써야 될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 우리 회사에서 대학에서 조직에서 신입사원을 탈락시키지 않고 잘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요 안건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이죠.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는데 안건을 하나 새로운 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한번 잘 귀에 들어오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학생인 경우도 있겠고 남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친, 여친, 좋은 남친, 여친을 사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좋은 남친, 좋은 여친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가설이 필요합니다. 가설이. 자, 여러분은 어떤 가설을 내세우고 싶으세요? 얼굴이 예뻐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 연봉이 얼마 돼야 된다. 차는 못 끌고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꼽겠어요? 이제 그 가설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저는 가설이 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가설이 뭐냐 하면, 저는 좋은 사람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법. 정말 좋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돌려서 생각한다면, 저의 가설은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제 가설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씩 다 정하셨죠? 자, 좋은 남친, 좋은 여자친구, 좋은 사람, 뭐 뭐든지 좋아요. 그 좋은 사람과 사귀는 방법의 가설을 하나씩 세우십시오. 외모, 성격, MBTI가 맞아야 된다, 뭐 급여,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설을 세웠어요. 저는 제 예는 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가설입니다. 본론에서 제가 그러면 끄집어 내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급여도 굉장히 중요해. 생김새도 중요해. 외모도 중요해. 급여도 중요해. 직급도 중요해. 뭐 타고 다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거꾸로.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죠?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죠? 저는 옛날 사람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나 대보세요. 저 여학생인 경우에 정우성이가 나의 아주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 다 보고 드라마 다 보고 막 그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그 집에다가 저기 선물 조공 받다 바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우성이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거 압니까?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 좋은 남친, 좋은 여친을 사귀려고 하면 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동떨어진 저 사람을 계속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고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맨날 저기 덕질하는 팬카페에 가본들 여러분이 거기서 좋은 사람 사귈 수 있나요? 그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을 좋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는 모읍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과 저렇게 좋은 남자와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좋은 여자와 만나게 됐어요?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백발백중인 건 뭐냐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를 나한테 소개시켜준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여자친구였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여자친구한테 좋은 여자친구한테 제 스스로도 그 여자친구가 저를 좋게 생각해야만 좋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자료들을 제가 엄청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나의 퀄리티,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이 뿜뿜해야, 멋져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 좋은 사람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저를 좋게 봐주기 때문에 교감이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좋은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좋게, 더 좋게 대하고 말하고 듣고 경청하고 회의하고 메시지를 비언어적 메시지로 언어적 메시지로 좋게 보내고 그렇게 될 때 이 만남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가 막 인생 강의처럼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관통하는 그 가설 하나를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줄로 설명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기죠. 여러분이 자신 있는 주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자신 있고 확실하다고 믿고 신뢰하는 그 주제여야만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것, 잘 모르는 거, 나 이거 자신 없는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망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그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것으로 삼은 이후에 발표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의 그래서 기본은 뭐다? 물론 가설을 세우고 서론으로 본론에 그것에 맞는 많은 자료들, 통계들을 수집해서 결론,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한번 빡 내리는 거.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네. 내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가설,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세웠던 그 가설이 확실하다고 믿는 신뢰. 그것이 없으면 발표는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에티켓과 매너에
강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랑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에티켓과 매너는 어떤 잘 꾸며진 외모, 첫인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이런 것을 습관이 되도록 체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체득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제가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의 4번 듣고 그게 체득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결정 내리고 내가 이런 에티켓을 쌓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매너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에티켓과 매너, 소통의 방법, 경청의 방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것들을 하나, 둘,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그 시작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훌륭한 에티켓을 가진 사람, 멋진 매너의 소유자, 정말 성격 좋은 만렙의 소유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인생 살면서 꼰대라는 소리 더 안 듣게 더 열심히 좋은 에티켓, 좋은 매너를 갖추도록 하는 교수로 다시 더 열심히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작한다.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면 한두 개 얻어들은 에티켓, 매너 이거보다는 나 스스로를 좋은 에티켓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오늘의 강의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홍지연 교수님의 강의 때 덕분에 내가 에티켓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후기들이 피드백이 많이 저한테 전달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앞으로 하는 일이 더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